지난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블의 여러 작품 속에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만큼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혼돈의 마녀로 불리는 스칼렛 위치, 즉 완다 막시모프죠. 완다 역시 마블의 여러 작품 속에서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발휘해 주었고, 드라마 완다비전의 웨스트뷰 사건으로 그녀의 능력이 한층 더 각성되며 소설어 수프림을 능가하는 마녀 스칼렛 위치로서의 위력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완다도 닥터 스트레인지 못지않게 상당히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완다 막시모프 스칼렛 위치의 능력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보기 전 워밍업하는 그 두 번째 영상, 완다 막시모프 즉 스칼렛 위치 능력 총정리 시작합니다. 먼저 완다는 소코비아에서 하이드라가 인체 실험을 진행하며 그 결과 마인드스톤의 영향을 받아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강화 인간입니다. 마리아 힐의 말에 따르면 Her thing is neuroelectric interfacing, telekinesis, mental manipulation. He's fast and she's weird. 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공개된 MCU의 공식 설정집인 와칸다 파일에서 완다의 능력에 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하이드라가 소코비아에서 인체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소코비아인들에겐 유전적으로 특이 체질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 때문에 마인드스톤을 사용해서 그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특이 체질은 돌연변이, 즉 뮤턴트를 암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설정이 등장한 것은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한 이후에 도입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완다는 태생부터 염동력과 정신 조작 능력을 지닌 돌연변이었고, 하이드라의 실험을 통해 이 능력이 각성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완다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염동력입니다. 손에서 붉은색 에너지를 내뿜으며 사물이나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나 움직임을 가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작중에서 이러한 염동력이 사용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손에서 붉은색 에너지를 발사하여 적들을 타격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울트론 센트리와 전투를 벌일 때, 타노스와 1대1 상황에서 근접전으로 돌입하며 견제하는 기술로도, 비전의 이마에 있는 마인드스톤을 파괴할 때 등 작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에너지를 발사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손에 붉은색 에너지를 만들어 근접에서 타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완다의 신체적 완력과는 별개로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캡틴을 계단으로 떨어뜨린다거나, 블랙 오더 중 한 명인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와 근접전을 벌일 때에도 캡틴의 비브라늄 방패를 부쉈던 타노스의 검을 부러뜨리기도 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염동력의 근본인 물체를 움직이는 능력인데요. 완다는 크기와 무게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탈선한 전철을 멈추기 위해 하부의 기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고, 소코비아 전투에서는 울트론 센트리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공항 전투에서는 주차장에서 자동차들을 꺼내 낙하시키고, 또 무너지는 관제탑을 들어올리기도 하였죠. 와칸다에서는 초대형 바퀴 전차들을 들어올린 뒤 내팽개치기, 깊은 빡침이 있을 땐 지면에 부서진 파편들을 들어올려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어떠한 무게와 크기 등 간에 상관하지 않고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능한데, 공항 전투 시 블랙 위도우와 블랙 팬서도 날려버렸고, 아니 히어로명에 블랙이 들어가면 날려버리는 건가? 반대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는 캡틴을 건물 내부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나, 블랙 오더에게 공격받은 비전을 대피시키기 위해 염동력을 사용하여 이동시켰습니다. 이 밖에 응용 능력으로는 양손에 붉은 빛을 발산하여 추진력을 얻고 신체를 공중부양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아이언맨의 비행 포즈를 보고 응용한 듯 보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정신조작 능력입니다. 마인드스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완다는 정신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환각을 보여주어 내면의 공포심을 일깨워 변화를 주기도 하고 완전히 상대방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도 가능해 보입니다. 만 이건 토르였기 때문이었나? 심지어 인원에 상관없이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정신 조작도 가능하죠. 추후에는 능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한 마을 전체를 통제하는 수준까지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 다만 완다가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라 그런지 정신 조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통제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정신 조작을 당하고 있는 상대를 깨우는 것 또한 가능한데, 마인드스톤의 통제를 받고 있던 헬렌조의 정신을 온전하게 바꾸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칼렛 위치의 고유 능력인 카오스 마법입니다. 이는 완다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사기적인 마법으로 본인이 바라는 대로 물건과 생명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능력입니다. 완다는 이 능력으로 헥스라는 경계를 만들고 웨스트뷰를 자신이 원하는 마을의 모습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속의 사람들까지 통제하며 현실을 조작할 수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두 쌍둥이 아들과 현실에서는 이미 사망한 비전까지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즉 카오스 마법인 헥스 내부에선 완다의 능력이 신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완다가 창조한 존재가 헥스 외부로 나가게 되면 그녀의 능력에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멸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완다의 능력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마을 단위를 넘어 국가, 아니 행성 단위로 헥스를 발동할 경우 거의 유사,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번외적으로 마녀 아가사의 룬 마법을 단번에 카피하여 헥스 전체에 룬을 걸어 아가사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있던 일이라 마법을 터득하는 면에서도 스칼렛 위치의 위험이 돋보이네요. 마지막은 영체 투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 정리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렸었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아스트랄 디멘션으로 왕래가 가능하고 영혼의 상태에서도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단 차이점으로는 닥터 스트레인지는 유체이탈 상태에서의 본체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반면 완다는 유체이탈 상태에서도 본체는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분리된 영혼은 다크홀드를 습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완다의 영체 투영 능력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되겠네요. 이렇듯 소설어 수프림인 닥터 스트레인지와의 비교에서도 스칼렛 위치인 완다의 능력이 더욱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칼렛 위치, 즉 완다 막시모프의 능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 5월에 개봉 예정인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완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영상으로 완다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메밀목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